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6일 금요일 새벽 3시 13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방송을 좀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오늘 이번 주는 월요일 날 제가 정규 방송 올렸었죠. 이제 그때는 종목보다는 좀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드렸던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종목에 대한 얘기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 댓글에 현재 주식 스터디 10기 10월반이에요. 9월 달은 추석도 있고, 제가 이제 뭐 책 집필 때문에 강의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10월 달 하는 10기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도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제가 뭐 관심 종목을 공유하거나 뭐 주식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유튜브 멤버십이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와서 듣거나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주식 스터디 10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명 모집 중이니까요. 지금 한 7분 정도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이 말은 워낙 여러 번 드리긴 했지만, 아직 한 번도 제 주식 강의라 함은 방송이 아니에요. 방송 이렇게 정규 방송 하는 거나, 유튜브 멤버십으로 뭐 관심 종목 말씀드리는 거나, 매매법이나 이게 아니라 1강 3시간, 2강 3시간짜리, 그러니까 주식 스터디 강의 때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아직 한 번도 듣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한 반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왜냐면 주식 토론방에 지금 500분 좀 넘게 계신데, 어쨌든 수료하신 분들은 한 200분 정도 되거든요. 1기부터 현재 10기까지 한 220분 정도 되기 때문에 반 정도는 듣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더 안 들으신 분도 많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제 방송이고 제 논리잖아요. 제가 종목 선정하는 논리, 그다음에 제가 매매법 하는 논리. 근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책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유목민님 건가요? 최근에 신간을 한번 보긴 했는데 그거 한 건 봤거든요. 제가 이제 책을 써야 되는데, 저도 주식책을 쓰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제가 주식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 걸 봤는데 거기는 매매 팁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한 3년 전인가 쓰셨던 곳에도 매매 팁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이거는 거의 마인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본인이 이제 300억 자산 만들기까지 뭐 최근에 뭐 파생 상품이나 뭐 이런 비상장 거래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주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주식에서 팁으로 가져갈 만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주식 스터디 1강이나 2강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저만의 논리지, 다른 데서는 물론 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저도 기초적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참조하거나 아니면 타 유튜브를 참조한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만, 특히나 뭐 매매법이나 저항이나 지지 같은 경우는 저는 저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1년 4개월 정도 방송을 하는 동안 방송을 거의 500번 정도 올렸는데, 어쨌든 한 뭐 정확하게 따져본 건 아니지만 대략 한 80%는 항상 급등을 했어요. 제가 말하는 급등이라 함은 그래도 2, 3일 또는 일주일 이내 한 5% 이상을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 80% 이상이니까.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종목들은 지금 10기까지 나갔죠. 10번까지 나갔는데, 제가 3개월 정도 지나면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다 공개를 할 거예요. 왜냐면 3개월 정도 지났다는 얘기는 이미 그 관심 종목들이 다 시세가 끝난 거니까.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값을 뭐 당연히 누구든지 다 공개할 수 있으니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80% 이상, 뭐 많게는 바로 그날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고, 뭐 당일에 한 3, 4%는 기본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픽 종목 결과 말씀드리는데, 저는 항상 결과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뭐 관심 종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관심 종목을 물론 어떤 사람이 관심 종목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는 거를 받아봐서 본인이 판단해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 관심 종목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뭐 저항점에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지, 돌파를 보고서 뭐 매매를 하는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20거래일 중에, 한 달이 20거래일인데 20거래일 중에 한 17일은 항상 수익을 내거든요. 뭐 15일 이상은 거의 한 지금 10개월 연속으로 수익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1년 내내 수익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월 달에 손절한 거 제외하고는, 그 달도 사실 2천이 수익 난 건데, 손절한 금액이 뭐 대형주들 좀 손절해 놓은 게 있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난 거지, 그거 제외하고는 지금 11개월 동안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거니까 매달 한 1,000만 원에서 한 5천만 원까지.
근데 어쨌든 그 정도면은 사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계속 꾸준히 난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3시간, 3시간, 6시간 강의만으로 웬만큼 제가 알고 있는 것들 90% 이상은 녹여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매번 강의가 반복될 때마다 사례가 바뀌거나 이론이 추가되거나 제가 또 중간에도 깨닫게 되는 것들을 추가를 하기 때문에 뭐 강의 내용이 1기 때와 지금은 많이 다르겠죠. 1기 때와 지금은 거의 한 80%는 다른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추가가 됐죠. 지금은 장표가 PPT가 거의 한 300장 가까이 가까우니까.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황이라 하면 매일매일 제가 하는 매일 요새는 매일 안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정규 방송 그리고 뭐 유튜브 멤버십에 있는 그 관심 종목 방송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서 물론 지지와 저항점, 뭐 목표가 이런 거는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왜 구체적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20분 이내의 영상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주식 강의를 안 들은 상태에서 주식 강의를 들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본인도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시황만 매일 본다고 실력은 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무슨 소리냐. 나는 다른 공부도 하고 뭐 다른 방송도 많이 보고 있고 이건 제 방송이니까. 제 방송에서는 제 논리로만 종목을 선정하고 제 논리로만 매매를 하는 거지 다른 방송 보는 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제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종목을 선정했는지는 저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강의로 담아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아무리 본인이 독학을 해도 그 6시간 강의를 안 들으면 알 수 없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꾸준하지 못한 수익은 실력이 아닐 운이었을 확률이 높다. 뭐 특히나 코로나 때는 그랬죠. 상승장 때, 급등장 때, 그때는 말 그대로 소나 뭐 돼지나 다 수익을 냈잖아요. 근데 하락장이잖아요. 지금 하락장. 특히나 작년 12월, 11월에 많은 투자를 하신 분들은 최소한 마이너스 30% 이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급등주 몇 개 제외하고. 그게 이제 물린 상황이 당연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한 2월에 투자를 했는데도 내가 막 마이너스 한 20%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본인이 이제 컨트롤을 못 하는 거거든요. 종목을 컨트롤 못 하는 거고 또는 종목 선정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높고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수익까지는 안 받아라도 그래도 한 달 연속으로 뭐 2달 연속, 3달 연속 정도는 수익이 꾸준하게 나야 그게 실력이지 한두 번 운 좋게 10%, 20% 급등주 먹었다고 해서 내가 실력이 좋은 게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또 이런 면도 있을 수 있죠. 뭐 30%, 40% 상승한 종목인데 최근에 말했었던 풍력, 태양광, 로봇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한 시점에서 정규 방송 시점으로 대비해도 다 6, 70%씩 급등을 했어요. 2달 사이에. 근데 내가 그런 종목을 한 5% 먹고 나왔다. 이건 전혀 잘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을 못 읽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꾸준히 뭐 저는 왜냐하면 단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저도 단타를 많이 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스윙 종목을 저는 같은 종목을 6, 7번씩 단타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실은 2달 정도 예를 들어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2배가 올랐잖아요. 지금 3달 동안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 종목도 저도 한 6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한 번에 60% 낸 게 아니고 한 10% 어떤 날은 10% 어떤 날은 5%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번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도 매매를 했고요. 그래서 한 누적 수익률은 한 40% 정도 이상 현대에너지 솔루션으로도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풍력이건 태양광이건 제가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나오기 전에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은 올해 3월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드렸었죠. 근데도 그런 종목을 한 번도 내가 수익을 낸 적이 없다. 이거는 정말 흐름을 못 읽는 거다.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잔소리가 좀 많았는데 주식 토론방에 있다 보면은 정말 답답한 일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성장하는 게 안 보여요. 1년 반, 제가 지금 주식 토론방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없앴잖아요. 근데 있으신 분들 중에 성장이 안 된다, 아니, 성장하는 게 잘 안 느껴지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주식 강의 안 들었던 분들. 그래서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저도 5번 매매를 했는데, 특히나 어제 세 종목 종가 매수한 게 대부분의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종가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오늘 오른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종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성하이텍이나 CS베어링이나 1승 다 정리를 했고 이 종목들이 다 윗골이 크게 달았죠. 대성하이텍도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크게 빠졌죠. 그러니까 저는 다 수익 낸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올해 오늘 들어간 분은 다 물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읽어야 된다. 읽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작이지만 공부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라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픽 종목 결과 빠르게 살펴보면은 유튜브 멤버십 픽 종목이었죠. 그 넘버 10이 이제 8월 22일 월요일에 있었는데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사실 로봇주는 뭐 정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꼭 이때 아니더라도 훨씬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유일 로보틱스가 10% 상승을 했고요. 지금 시외가가 3.4%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도 당연히 갭상승 시작할 테니까 최소한 3일 만에 한 13% 이상 수익이 나는 거고 현재 이렇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6% 월요일 이후로 에브리봇은 바로 그 다음날 그날이죠. 그 다음날이었네요. 그 다음날 그 무상증자 1대1이 나왔죠. 그래서 장중한 때 24%까지 상승을 했고 제가 말한 여기 22%라는 거는 제가 픽한 날의 시초가 대비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 다 반영을 해서 시초가 대비해서 22%가 상승을 했다. 어제랑 오늘은 좀 밀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말한 이후에 급등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방 컴퍼니 이제 오세훈 시장 그 몇 조였죠? 15조였나요? 15조 영유아 대책 관련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했었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아가방 컴퍼니는 아쉬운 게 지금 단기가열인가로 묶여있죠. 그래서 그날도 사실 지정이 됐어요. 상한가 간 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시세가 안 나왔고 그날 물론 급등은 했었죠. 하지만 어쨌든 좀 아쉽게 됐는데 어쨌든 뭐 말씀드린 날도 윗꼬리 좀 달아줬으니까 한 4.6% 정도 상승을 했고 물린 분들은 있으면 안 돼요. 오늘도 급등을 했으니까 급등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리를 하셨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제로투세븐은 뭐 조금밖에 안 올랐네요. 한 1.4%. 그리고 모나리자가 오늘 많이 올랐죠. 그래서 모나리자로 20% 이상 수익 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선택을 잘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24% 상승을 했다. 깨끗한 나라도 그날 제가 픽 종목 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기저귀 얘기했었죠. 기저귀. 모나리자와 깨끗한 나라가 기저귀를 생산하기 때문에 영유아 대책에서 기저귀에 대한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선택하셨으니까 한 20% 수익을 낸 거죠. 그리고 아쉽게도 랩지노미스는 제가 이제 근데 그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분명히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추천한 게 아니라 물론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해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죠. 같은 재료로 대주주 변경이죠. 대주주 변경인데 제가 그때 분명히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수혜주의 것까지 시너지 효과가 났다. 그래서 한일사료라든지 현대사료라든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때 그것이 오르면서 대주주 변경 재료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배 올랐죠? 13배인가 올랐죠? 13배. 두 달 동안.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이었고 근데 어쨌든 재료는 대주주 변경 재료가 일반적으로 좋은 재료죠. 하지만 랩지노믹스는 CB 전환사 제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제 그날 좀 같이 나와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흐름은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오래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급등 후에 그 다음날 마이너스를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방송은 거의 1년 내내 예전에 말씀드렸죠. 특히나 그 당시에는 제가 급등주 상한가 다음날 뭐 이렇게 매매하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새는 안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그날도 마이너스 1%인가로 시작을 해서 쭉 빠졌더래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는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급등한다는 얘기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야지 말 그대로 횡보하는 거고 조정을 받는 건데 위로 조정을 받는 건데 아래로 급락을 했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떴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거래량은 그게 크지 않았지만 일단은 종목이 제가 선정하는 기준의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매매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는 종목으로 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주식 토론방도 들어가 봤는데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조건이 조금 안 좋다. 대주주 변경한 조건들이 너무 악조건으로 넘겼다라는 뭐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빠질 만큼은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도 점점 줄고 있고 하락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바닥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또 이번에도 느낄 수 있는 거는 역시나 개별 재료보다는 섹터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탑다운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강세 섹터에서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개별 재료를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쨌든 랩지노믹스도 이번에 공부하는 하나의 사례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이제 지수가 좀 밀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런 것도 공부방에 주식 스터디 공부방에는 공유를 해드렸었죠. 주식 스터디 공부방은 주식 스터디 수료자나 이제 유튜브 멤버십 최고 등급에 있는 분들 들어오시는 방이고, 대성 하이텍 말씀드렸었어요. 수요 예측과 청약에서 예상 밖의 흥행을 성공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장초에 보고했다고 말씀드렸고, 바로 17%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급등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한탑과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도 그날 공유 드렸었고요. 미래생명자원이 24% 상승했죠. 시초가 대비해도 20% 상승을 했고, 팜스토리도 시초가 대비해서 7% 상승했고요. 한탑은 뭐 처음부터 급등 출발해서 들어가긴 좀 어려웠고,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날 미래생명자원으로 한 15% 정도 수익 내고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관심 종목 10번째도 굉장히 괜찮았다. 사실은 그 아가방 컴퍼니하고 모나리자가 너무 안 올라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수요일 방송을 다시 찍은 건데, 다행히도 오늘 급등세가 나와서 그래도 뭐 들어가신 분들은 다 크게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요일에도 추가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LNG선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1승 한국카본, STX 엔진, 동성 화인텍. 그래서 1승 같은 경우는 그날 바로 윗골이 크게 달아줬죠. 9% 상승. 그리고 그날 맞네요. 예, 그날 바로 이제 9%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시초가 대비해서. 그래서 어제도 뭐 그래도 일정 부분 상승하고서 마무리가 됐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일승이 지금 단기 가열이에요. 단기 가열이어서 한동안은 좀 횡보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부분은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공시는 확인해야 돼요. 이게 단기 가열이나 뭐 이런 걸로 묶이진 않는지. 계속 급등주들이 많다 보니까. 동성화인텍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수요일 대비해서 수목 이틀 동안. 그리고 XTX 엔진이 많이 상승을 했죠. 수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로 약 한 24% 정도. 오늘까지 하면은 한 26% 정도 상승하는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한국카본은 아쉽게도 마이너스 6%.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면은 제가 80%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잖아요. 한 5종목 말씀드리면 그래도 한 4종목은 급등을 한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카본이 한 종목이 되겠죠. 상승하지 못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이번 달도 무난하게 4천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4천까지는 좀 어렵겠나요? 한 3천 2, 300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볼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인데 다행이죠. 20선과 5일선이 깨져서 사실 굉장히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현재는 5일선은 돌파한 상태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은 보합세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세고, 내일이죠. 내일이 그 잭슨홀 미팅이 있고, 그 결과가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잭슨홀 미팅이든 FOMC 회의든 간에 악재든 호재든 간에 해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 월요일은 그래도 괜찮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보합 마무리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 마이너스 1.93%. 원달러 환율이 그나마 오늘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괜찮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공포지수는 한 22포인트 정도 되고요. 비트코인도 계속 횡보세를 유지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이 가격대 유지하고 있고, 알틱 건화물 지수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그래서 내일이 참 중요한데, 지금 현재 20선을 아직 돌파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20선을 내일 만약에 장중에 돌파를 해서 종가까지 돌파를 마무리가 된다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특이사항은 원유도 안정세이긴 한데 94달러죠. 근데 문제가 TTF가 이제 그 네덜란드 천연가스 지수거든요. 유럽의 이제 천연가스 지표인데 지금 현재 10%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뭐 미국 천연가스는 뭐 보합세 정도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과연 내일 아침부터 천연가스 관련된 주에 반영이 될 건지가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오늘만 1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가격세고, 러시아에서 지금 이번 달 말에 잠근다고 하죠. 그래서 뭐 정비 기간 동안 그 부분인데,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GSE나 대성에너지 이쪽 파트는 조금 이제 매력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GSE 같은 경우 물론 5일선을 지지해주긴 했는데 워낙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많이 급등세가 있었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큰 재료가 나오면 더 튀어줄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좀 재료가 이제 식상하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보는 게 제가 LNG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LNG 선,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결국에 같이 가는 거죠. LNG 선 관련된 주, 조선 기자재 같이 가는 건데, 근데 1승은 말씀드린 대로 단기 과열로 묶였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그나마 도성 하이텍이라든지 뭐 이틀 동안 조정을 받은 한국카본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성 기자재 쪽으로 XTS 엔진, HSD 엔진 이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LNG선 수주 증가 기업에는 이렇게 1승이 증권사 리포트도 최근에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뭐 문제는 단기 가열에 묶였다는 게 문제고, 단기 가열 예고예요, 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넘어서면은 3거래일 단위가 매매된다는 건데, 물론 단기 가열 기간에도 급등한 종목이 있긴 하죠. 그러고 나서 아예 그냥 3거래일 단위가 매매로 가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좀 더 흐름은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장초에 매도는 했어요. 오늘 2% 수익 내고 매도를 했고 어저께 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금리는 일단 인상이 됐고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번에 최대 규모로 무기를 지원했죠. 그래서 장기화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나 원자재나 사료 관련된 주들이 그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 호재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들, 당연히 건설주에는 마이너스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원전 수주, 이 재료가 사실은 장 끝나고 나선 3시 반 이후에는 가장 큰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원전주가 급등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료가 한 반 정도는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갭상승 시작을 해서 사실은 좀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도 실적주들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고 테마주들은 윗꼬리만 크게 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이 단타 매매를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래서 13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 그래서 K원전 산업 부활의 기폭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큰 재료죠. 큰 재료긴 한데 최근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G2파워는 지금 현재 권리락 이후에 급락세기 때문에 이제는 뭐 G2파워는 좀 힘이 없다고 봐야 되고, 그나마 한전기술, BHI, 한신기계가 차트상으로는 좀 괜찮은 자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기관수급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진을 사실은 장중에 좀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는 있어요. 마이너스 한 2%로 들고는 있는데 막판에 좀 윗꼬리 달아줘가지고, 그래서 뭐 우진이 지금 시혜가가 3%이기 때문에 물론 수익은 내고 시작은 하겠지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우진도. 근데 저는 왜 들어갔냐면 이거를 공시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이것도 이제 좀 뭐 영향이 좀 있었고, 사실 원래 좀 우진을 최근에 좀 보고는 있었어요. 예전에 한 3개월 전에 대장주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게 장 끝나고 나서 뭐 이런 재료도 좀 나오긴 해서 일단은 시외가는 3% 상승이고, 당연히 거기다 플러스해서 원전까지 좀 추가가 된다면 뭐 한 5% 이상 상승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초가가 갭상승 시작을 할 수는 있는데, 흐름이 일단 과연 지금 현재 14,150원대가 큰 저항인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겠냐가, 만약에 근데 시초가가 14,150원을 넘어서서 시작하게 되면 급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시초가에 매도를 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지를 결정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건 없었고 뭐 특별한 내용 없는데, LG 클로이에서 로봇 전문점을 모집한다라는 기사가 오늘자로 나왔어요. 어제자로 나왔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된 주는 제가 뭐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8월 7일에 아마존에서 AI 로봇, 아이로봇을 인수를 한 게 그게 가장 큰 재료였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제가 강조해서 유일로보틱스라든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사명과 관련해서도 연결지어서 계속 이제 로봇주를 강조드렸고, 그 이후로 다 20% 이상 상승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개 대장주는.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지금 30일, 다음 달 30일이죠. 9월 30일에 AI 데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까지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정을 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9월 30일까지는 볼만하다. 크게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갈 만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전히 유일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정도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유일로보틱스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약간 사족보행 쪽이고요. 그다음 휴머노이드 그쪽이죠. 에브리봇은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자율주행 청소기. 그래서 재료는 분명히 다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또 거기다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이슈도 있죠. 그래서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연가스 오른 거에 대비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자로 이게 주식 공부방에도 공유를 했었고, 주식 저기 토론방에도 공유를 했었잖아요. 요새 뭐 태조 이방원 이런 식으로 약자 짓는 게 좀 유행이어서 제가 무신태풍이라고 적었죠. 무상증자, 신규 상장, 태양광, 풍력이 가장 강하다.
근데 무상증자와 신규 상장은 이미 2달 전부터 제가 계속 강조했었던 종목들이고 다 많이 올랐죠. 무상증자 종목들은 대부분 2배 가까이 올랐고 신규 상장 종목들도 3, 40%는 대부분 다 올랐고요. 태양광 풍력도 대부분 50% 이상 올랐고 뭐 사실 하나솔루션이 30% 이상 올랐을 정도면 대형주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종목들 오늘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어제 급등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주 IRA 차익 매물 실현되니까 급락시마다 모아갈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나머지 종목들도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CS 베어링도 장중한테 4%까지 빠졌었고 대명에너지도 4% 빠졌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한 5%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마다 모아가는 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도 못 샀으면은 내일 또 장초에 상승 시작할 텐데 그것도 수익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흐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범한표셀이나 S표셀, 뭐 유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재료도 하나 붙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수도 관련해서도 지금 어제 많이 올랐죠.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에 굉장히 이 세 파트 모두 다 급등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에 급등을 했었고 목요일엔 좀 쉬어가는 흐름이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했다 오늘도. 그리고 추가적으로 LNG선 관련해서도 좀 볼만한 섹터가 그 태조 이방원 중에서 조가 조선이잖아요. 조선. 최근에 조선주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흐름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조선, 뭐 대우조선 다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인데 사실 저는 대형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대부분 다 대형주잖아요. 그리고 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 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도 방송을 많이 했었어요. 조선주 작년에. 근데 작년에 최고점 찍을 때 이제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후로는 거의 한 8, 9개월 동안 한 번도 추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선에 대해서는. 그 페노션이나 HMM은 해운주는 가끔 추천한 적이 있었죠. 올해 2월 달에도 추천해서 30% 정도 올랐었고 그러고 나서는 아예 추천 안 했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사이클 타는 종목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나 대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소형주들이 갈 수 있는 장세지 대형주들은 정말 가기 힘든 장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사실은 거의 매매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정배열이란 얘기는 조선 기자재 쪽을 봐야 된다. LNG선 관련된 주도 괜찮고 XTX 엔진이나 HSD 엔진 같이 조선 기자재 쪽이 오히려 소형주기 때문에 조선주가 사이클이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기자재들 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조선주들이 올라가야지만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현재 14만 8천 원 그 구간이 지금 쌍봉이 있죠. 쌍봉이 아니라 봉이 3개나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면은 신고가 흐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미포지선은 뭐 차트 너무 좋고요. 정배열 너무 강하죠. 지금 갭도 많이 떴고 지금 들어가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한국해요 조선해양도 지금 뭐 매물대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면 어쨌든 여기도 지금 정배열 됐네요. 완전 정배열 됐네요. 5일, 10일, 20일, 60일, 120, 아니다. 60일이 아직 깔려있네요. 60일까지만 올라오면 완전 정배열 되죠. 그만큼 현재 조선주가 강하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쪽을 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증시분석 빠르게만 볼게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동그라미를 거의 안 쳤잖아요. 동그라미를 안 쳤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 재료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 개별주란 얘기예요. 하나기술 2차전지, 유틸렉스 면역항암제, 뭐 6G, 전장, 반도체, 건설, 가전, SW, 뭐 AI, 교통. 그러니까 1위부터 8위까지만 살펴봐도 재료가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는 주도주 섹터가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선호하는 장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볼 만한 거는 뭐 유틸릭스 정도, 뭐 하나기술이나 유틸릭스 정도 상가가 났으니까 좀 볼만은 한데 좀 그냥 그래요. 유틸릭스도 되게 아까 장중에 보고서 제가 20%대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갔는데 왜냐면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특별하게 지금 섹터가 강세 섹터가 아니어서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하다 안 들어갔고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는 것처럼 다 개별재료잖아요. 개별재료. 뭐 바른전자, 한전기술은 섹터고 나머지도 뭐 특별한 게 없었다. 오늘은 모나리자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관련된 주였고 그다음에 에이프로나 이수학 정도 좀 체크할 만하네요. 폐배터리 관련된 주는 최근에 세비캠을 비롯해서 계속 강세니까 이렇게 에이프로나 이수학처럼 새로 신규적으로 편입된 종목들도 폐배터리 섹터에 넣으시면 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학, 이수학 정도가 차트가 그나마 정배열이어서 괜찮다라고 보시고 있어요.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서는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페노션은 근데
해운이 그냥 그래요. 정배열도 아니고 순환매예요, 순환매. 최근에 조선이 워낙 강하니까 순환매로 오늘 좀 급등세가 나온 거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발틱 운임지수도 별로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껴있고 조일 알미늄 최근에 많이 올랐죠. 30% 정도 바닥 대비해서. GS 글로벌 석탄 정도.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현대로템 오늘도 재료 발생하면서 수주 계약 나오면서 시외가 3% 상승 중이죠. 그래서 현대로템 방산 관련된 주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작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작년 8월 달에 방송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1년 보고 가기에도 너무 좋은 종목들이라고 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거의 1위로 뽑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선 2배 가까이 올라죠, 2배. 그래서 뭐 근데 어쨌든 저는 대형주라서 뭐 다른 종목들을 항공우주 쪽 보유는 하고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저도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형주들은 대부분 다 작년 말에 정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LG노텍 제가 장초에 별거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흐름 약했고 재료에 비하면 굉장히 흐름이 약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 거기다가 또 하락 추세고 그렇기 때문에 아랫단에 있는 전장 소형주들은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었지만 큰 힘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시초가 정도만 유지하고 마무리가 됐죠. 네, 그 정도로 일단 오늘 방송은 끝내겠습니다. 주식 스터디 쉽기 그냥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같이 또 수료하셔서 주식 공부방에 들어오셔서도 제가 뭐 관심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장중에 좀 뭐 급락하는 일들이 있거나 좀 악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같이 좀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공부하고 잘못된 습관을 고치면서 함께 이겨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